자녀 넷을 홀로 키우는 A씨는 일주일에 2번꼴로 편의점을 찾습니다. 막내딸 앞으로 지급되는 아동급식 카드로 식료품을 살 수 있기 때문인데 지난해보다 10% 이상 가격이 올라 가장 싼 도시락이 4,000원부터 삼각김밥도 1,000원이 넘습니다. 덤을 끼워주는 것 위주로 골라도 금세 지원 한도가 꽉 찹니다. 양을 따져야 되니까 제일 싼 거. 애들이 오늘 2개 먹고 싶잖아요. 2개 먹지 마. 내일 하나 먹고 오늘 하나만 먹어. 이렇게. 5 식구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는 200만 원 남짓, 몇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월세 100만 원 내면 한 달 살림 꾸리기가 빠듯해 자연스럽게 가장 지출 비중이 큰 식비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고등어 같은 것도 올라올 수 있고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치에다가 물 말아서 먹고 김치 볶음 같이 한 가지 김치 하나 가지고 한 달을 이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식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급비의 거의 80% 정도를 식비로 사용을 하세요. 가장 오래 먹을 수 있는 장아찌라든지 김치 위주로 좀. 이런 상황에서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하다 보니 코로나 기간 소득 상위 20%의 식비 지출액은 1.7% 늘어난 반면 하위 20% 가구는 무려 20%나 증가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었잖아요. 이제 꿈이라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만 버티자. 하루 버티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버티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버티면 1년이 된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 교통비 등 필수 생활비 부담은 갈수록 커져 식비를 줄여서라도 고물가를 버텨내야 하는 저소득층 생계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한 달 20만 원씩 내고 대학 기숙사에서 지냈던 김모 씨. 휴학하면서 기숙사를 나와야 했고 학교 근처에 월세 70만 원이 넘는 방을 구했습니다. 새 학기부터 모두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월세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김 씨는 며칠 전부터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사는 데인데 너무 부담이 되는 가격이잖아요. 수입이 없는 사람이 한 달에 75만 원씩 낸다는 게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압박이 이제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학생 식당은 방학인데도 빈자리가 없을 만큼 붐빕니다. 4,000원짜리 고기덮밥, 5,000원짜리 육회 비빔밥이 인기 메뉴입니다. 학교 밖 식당에서 한 끼 해결하려면 10,000원은 써야 하다 보니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막 엄청 싸다 이런 식당은 딱 생각은 안 나는 것 같고 그냥 해봤자 그냥 프랜차이즈 좀 서브웨이 이런데 개강하면은 또 학식을 자주 먹게 될 것 같기는 해요. 식비에 가스, 전기료까지 줄줄이 오르자 자취보다는 하숙집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대학가 한 모퉁이를 빼곡하게 메운 하숙집 광고들. 몇몇 곳에 전화해봤더니 벌써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아유, 다 나갔네요. 왜 임대서 전화해요? 우리는 일요일 날도 밥 주고 컵라면도 갖다 놓고 죽도 갖다 놓고 음료수도 갖다 놓고 과일이고. 공부하랴 취업 준비하랴 부담이 적지 않은데 치솟는 물가에 대학생들 한숨이 깊어만 갑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우리 한 잔 생각나는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싸게 먹으려고 쿠폰 같은 거 좀 붙어 있는 걸 더 찾아본다든지 부담 갖고 먹어야 되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자, 소주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류업체가 아직 결정한 건 아니죠? 네, 이게 예. 세금이 올해 4월부터 맥주값은 추가로 세금이 더 올라가고요. 주세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소주의 경우에는 작년에 맥주, 소주 가격이 다 많이 올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연간 5.7% 올렸지만 올해 추가로 올려야 한다. 맥주업계는 세금이 올라서 더 올리겠다 이런 입장이고 소주는
주정값이라고 해서 소주라는 게 결국 에탄올이라는 주정에 네. 물 타고 설탕 타서 만드는 건데 그게 여전히 많이 비싸다 해서 그 주정 가격이 작년에 10년 만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올해에도 추가로 가격 인상이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가격 인상. 지금 기사에 계속 나오는 대목은 식당에서 소주를 시킬 경우에 6,000원 이상이 네. 오는 시대가 올해 4월부터 열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마트나 뭐 대형 마트나 이런 데서 편의점에서 사는 가격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겠죠. 그렇죠. 그거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그 소주 한 병 6,000원 시대가 강남부터 이미 왔습니다. 아. 지난해 연말부터 아마 체감하시는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그래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식당의 가격이 이제 올해 들어 소주 가격이 한 병에 6,000원 될 수도 있다 전망인데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때 서비스 물가가 가장 먼저 반영되는 게 보통 강남 일대거든요. 네. 강남 일대에서는 이제 회식하러 가보시면 소주, 맥주 가격이 이미 갔습니다. 예. 한 병에 6,000원씩 해서 최근 들어서 강남 일대에서 회식하는 풍경을 보면 병이 도대체 우리가 몇 병을 마셨는지 못 채워가게 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예. 작년 11월 이후에는 우리가 진짜 그렇게 많이 마셨나요? 그러니까 안주가 적은데 술을 많이 시켰다 하면 생각보다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6,000원이 동일한 가격이라서 세어보고 계산하는 집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돼서 성년이 돼서 가장 먼저 접하는 술이 소주일 가능성이 제일 크고 그렇죠. 예전 뭐 세대들은 당연한 것이고 네. 그 소주가 저도 처음 마셨을 때는 불과 몇백 원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게 시대별로 한번 보면 소주 가격도 큰 변천사를 겪어왔겠네요. 네, 가격 차이가 참 드라마틱하다고 해야 할까요? 60, 70년대 음식점 판매 가격은 170원. 뭐 그때 물가 상황 고려해야겠습니다만 이후에 제가 90년대에 대학 다녔는데요. 예. 그때 저희 학교 앞에서 한 병이 2,500원씩에 팔았던 네. 돼지 껍데기 한 장에 그 소주 한 병 이게 가능했는데 5,000원이면 1,500원에서 2,000원 받던 그 가격이 2000년대 들어서는 어느새 소주는 3,000원 이게 각인이 되고요. 2010년대에는 4,000원씩 그리고 4,000원에서 5,000원이라고 마지막 그래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강남 일대 소비자 가격은 6,000원으로 껑충 뛰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소주가 말이죠. 지금 화면에 또 직장인들의 회식 장면 잠깐 나왔습니다. 이게 서민의 술, 서민의 벗. 그렇죠. 어이 김 씨 오늘 끝나고 술이나 한잔 할까? 소주나 한잔 할까? 이게 네. 그랬는데 식당 가서 6,000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웬만한 뭐 국밥 가격하고 거의 맞먹는 가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국밥 가격도 이제는 만 원이 만 원이 넘죠. 넘습니다. 해서 국밥 하나에 소주 한 병, 이게 서민들의 지친 일상을 달래는 하나의 식단이었다면 그래도 이제 배춧잎 2장은 필요하겠구나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고요. 그렇네요. 맥주, 소주 흥겨운 일이 있을 때 보통은 그걸 같이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는 맥주 6,000원, 소주 4,000원 이게 마치 공식처럼 그래도 이 한 장이면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그 정도는 가능해라고들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학교 앞에 호프집 이런 곳 먹태 같은 것들 그 서비스로 주시는 가게들도 제법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풍경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시는 이른바 소폭. 이 술 마시기도 녹록치 않겠네요. 맥주 가격도 함께 오르면. 네, 녹록치 않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맥주를 마신다는 건 사실 소주보다는 예산이 좀 더 넉넉하다는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 맥주의 서비스 가격 자체가 거의 비슷해졌다. 이제는 소주 한 잔이 더 이상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는 한 잔, 거기에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회사 다니는 직장인 선배가 오는 날만 맥주를 한번 맛볼 수 있었지. 그렇죠. 멕시칸 샐러드 이런 거랑 같이 즐기곤 했는데 그때는 뭐 발음이 샐러드가 아니었습니다만. 네. 자, 소주 가격이 6,000원이 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 네티즌들은 또 어떤 반응 보였는지 SNS에 어떤 글들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소주가 6,000원 된다면 저는 위스키나 양주 마실래요. 오늘 소주 한 잔
이 말하기 힘들어지겠네요. 와, 소주 한 병에 6,000원 덜덜덜. 소주 6,000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소주 처음 먹었을 때 2,000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래. 이게 뭐 기본적으로 세금 오르고 네. 원자재 가격,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물류세 오르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추세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류업체에서 주장하는 네. 바는 예를 들어 소주를 한 병 만든다라면 주정, 원료가 되는 에탄올 값이 작년에 10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그리고 병을 만드는 제병 가격 자체가 한 20% 올랐고 저 병마개가 사실 소비자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흔한 병마개 아닌가 싶은데 저거 하나하나가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납세 병마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제한된 공급자만이 만들 수 있게 돼 있고 주정도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 회사가 독점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요. 네. 워낙 원재료 값이 올라가기도 했고 유통하는 전반의 물류 비용이 상당히 올라간 것도 사실인데 하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 작년에도 그 술의 출고 가격 이런 것들이 예컨대 출고 가격이 한 85원 올라가면 최종 소비자 가격은 160원 이렇게 올라간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소매점에서도요. 근데 이게 식당으로 가버리면 500원, 1,000원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인상폭이 이 정도로 반영되는 게 과연 정당하냐. 우리가 이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흔히 인건비 뭐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는 거겠죠, 거기에. 그렇죠. 왜냐하면 백반 가격을 5,500원 하다가 네. 6,000원으로 올리는 거는 사실 저항이 상당히 큰데 소주값 올랐잖아요 해서 1,000원이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좀 더 설명하기 쉽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편승해서 인상하게 되는 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고 한편에서는 자영업자들 요즘 다 죽는다. 전기가스요금 워낙 올라갔는데 가스요금 얼마 올라서 얼마 올려요. 이건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편승해서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러나 저러나 뭐 내수에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흔히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품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짜장면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은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소주 가격도 정부가 이렇게 모니터링 합니까? 들여다보죠. 예. 아무래도 그 소위 소주, 맥주 아니면 담배에 붙는 세금은 죄악세라고 해서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올린다 이런 명분을 대기도 하지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특히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을 가격을 확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아마 들여다볼 거고 지난해 이미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추가로 올린다는 것이어서 이게 정부가 어느 정도 그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만 원가 압박이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또 정부가 다 뭐 만기칠람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세금을 조금 뭐 낮추면 가격이 급등하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주세를 네. 매기는 뭐 단위가 양에 따라서도 있고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기도 하는데 일단 국세청의 입장은 이겁니다. 원래는 한 5.7% 정도 세금을 더 올려야 하는데 서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한 3%대만 추가로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세금을 사실상 꽤 많이 깎아준 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그건 좀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주, 맥주 가격이 오른다. 결국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비스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한국은행도 이번 주에 이제 입장을 다시 한번 정하게 되는데 얼마나 올리게 될 거냐. 금리에 반영이 될 테고 이자에 반영이 되고 그러면 또 서민들이 주머니를 닫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참 경제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좀 어둡고 네. 무거운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